전주이사님 모시고 UFP에 대해서 또 특별한 강의를 참시. 개인적인 역량으로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사죄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어찌됐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반성이 많이 되고, 제가 지난 8월서부터 좀 이렇게 회심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한테도 이제 자극이 되고 감사합니다. 술 끓는데요. 오늘 이제 사실 사회사도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는데, 먼저 소리 괜찮아요? 예. 저희 세대들에게는 여기 이제 정의로 신부님이라든지, 저희 세대들에게는 정의로 신부님이라든지 뭐 프라이스 주님, 또 여기 계신 박문 신부님, 그다음에 이기숙 사님도 그렇고 여러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세대들은.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살면서 그냥 따라하기만 돼요. 따라하기만 하면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어떤 삶의 수준을 살아가는지, 또 어떠한 환대를 하시는지 같이 살면서 그분들을 보면 되고, 또 그분들을 따랐고, 그분들이 너무나 매력적이라 이제 장례 사도직으로서도 사회사도직을 택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사도직이 지난 한 20년 동안 또 10년 동안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고, 저도 길을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오전에서부터 이렇게 검토해 온 바에 의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헤매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UAP가 좀 저한테는 뭐 우리 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 개인한테는 희망이고 빛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죄송하게도 올해 8월까지는 이 UAP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또 물론 지난 1년 반 동안 같이 형제들과 이렇게 과정을 겪어오면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UAP가 단순히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삶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로 신부님이 삶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삶이 없이 도시빈민들하고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걸 조직해냈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서 사셨어요. 그분이 어떤 청빈을 살아가거나 그런 삶이 없이 단순히 그분의 어떤 일만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사회사도직을 의례사도직으로 선택했을까? 프라이스 신부님이 당신이 찢어지는 반스나 속옷 같은 것을 입으면서 이 산업문제연구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산업문제연구소를 삶이 배제된 산업문제연구소를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사도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UAP는 바로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사실은 저도 그동안 방황했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UAP를 발견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빛을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 개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UAP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UAP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안으로 체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정의로 시민과 같이 생활하는 거고, 정의로 시민한테 영적 지도를 받는 거고, 프라이스 시민과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4개 보편 사도직에 대해서는 우리 뭐 과정을 겪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안을,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죠? 이 4가지 그 UAP에 대해서. 이 UAP에서는 시노달러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노달러티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바티칸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상의 하나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시면서 이 시노달러티의 문제를 교회 안에 다시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UAP도 마찬가지로 이 시노달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동 합의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결정은 이제 광부장님이 하시는 거고, 결정은 교황님이나 주교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그러한 결정 과정에 수평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사도직에서 너무나 예를 들면은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50대 남성들의 결정상이었어요. 50대 남성들, 우리 사회사직은 50대 남성들이만 여기 모여서 여기서 많은 것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UAP가 시작할 때 용어를, 물론 그 전에 디서먼트 인 커먼이라는 용어가 그 전에 안 쓰인 건 아닌데 그 전에 문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UAP에서는 디서먼트 인 커먼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 전에 이제 커뮤널 디서먼트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로마 갔을 때 확인을 해봤는데 의도적으로 쓴 거다, 맞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협력자들이 단순히 우리의 협력자이지 우리의 결정 과정 안에서 그동안 배제했었죠. 우리가 JCAP 차원의 사회사도직 모임을 가봐도 그렇고, 또 초원 차원의 모임을 가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협력자들이 참석을 해요. JCAP 안에서 이 협력자들이 별로 없는 데가 우리 한국 광부하고 일본, 대만은 모르겠는데 대만도 별로 이렇게 못본 것 같아요. 나머지 광부들은 대표가 사회사직을 대표한 사람들이 평신도인 경우도 있고 협력자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결정 과정 안에서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히 이제 위기 질서가 팽배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다만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로서만 남게 될 때,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인가, 예수의 사회사직의 모습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조 안에서 우리 사회사직위원회 과정 안에 어떻게 협력자들을 같이 동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어떠한 결정 과정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물론 결정은 광부장님이 하시지만 그 과정 안에 적어도 다른 목소들이, 예를 들면은 오늘 회의를 아침서부터 예수회원 50대 남성들의 시어링과 나눔으로만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땠을지, 물론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나눔 안에서 감동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 안에 그냥 남아있는 감정이시지 우리를 넘어서 퍼져나가는 감정이 아니죠. 오전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나눔과 그 모습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통합적 차원이라고 우리 뭐 전문가들도 있지만 라다트시에서 이제 통합적 생태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네 가지 UAP에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는 물론 이제 UAP가 나올 때 과거엔 5개의 프라이어티가 정말 유효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나왔죠. 유효하죠. UAP가 끝나고 나서도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효한데 그것이 왜 유효하냐? 이 네 개의 차원이 각자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꺼번에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저희가 KAP를 하면서 사회사도직에서 JPIC 위원회 설립을 이제 제안을 했고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 결정을 좀 했는데 왜냐면 그 KAP는 UAP라는 그 바탕 안에서 형성이 돼야 되고 UAP가 이 KAP가 얼마만큼 잘 진행되는지는 UAP가 얼마만큼 그 안에 잘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덜컥 만들어 놨다가 그냥 계획으로 흘러버리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잡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들고 UAP를 그 안에서 구성원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UAP를 체득하도록 계속해서 그들끼리 회의를 하고 논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JPIC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도직이든 이웃살이든 이 네 가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도직 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평가 기준은 앞으로 10년 동안 평가 기준은 우리 무엇을 하든 강정에 있든 젊은이들이 거기 얼마큼 올 수 있느냐 젊은이들이 오느냐 아니면 환경 문제가 어떠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지성적 깊이입니다. 총장님께서 UAP를 말씀하시면서 이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5개 프라이어티에서 지식 지적 사도직을 얘기도 하고 우리 예수회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또는 교회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지성적 깊이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 아니라 총장님 그렇게 얘기하셨고 UAP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머리와 발 이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지성적 깊이와 관련해서 인권연대연구센터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 이 지성적 깊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웃살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컴팩트라는 김민신 부님이 이렇게 JCAP 차원에서 하는 글로벌 컴팩트와 그 전에 좀 단절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이웃살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대처를 해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제 글로벌 컴팩트라는 차원에서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몸 공동체 중심으로 돼 있는 아까 얘기했던 도시민민
사도직, 그러니까 한누리공방이든지 평화의집이든지 성기본당이든지 죄송합니다. 올해 그 성기본당 10주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도시빈민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고시원이라든지 또는 반지하로 숨어든 거죠. 여전히 우리 사이에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그쪽을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인식을 잘 못한 거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자살하고 뭐 얼마 전에도 가족이 자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곁 어디인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성교본당 10주년 맞이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발굴이 됐고 앞으로 성교본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목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이들을 그 성교본당 안에 또 평화의 집안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게 지성적 기피예요. 그리고 강정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김성환 신부님이 그 프란시스코 평화센터 일을 하지만 그걸 앞으로 이제 평화 운동 안에서 프란시스코 평화센터가 어떻게 중심 역할을 잡으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지성적 깊이를 통해서 가야 될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은 이 UAP에서는 그 시대의 징표를 뭘로 보냐면 세큘라리즘을 시대의 징표로 봐요. 세큘라리즘. 그래서 그 전에 세큘라리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세속화, 세큘라리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바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대 징표다라고 총장님 얘기해요. 이 세큘라리제이션은 시대 징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은 그러한 세상 안에 살아가는 세큘라리제이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고 이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0%밖에 안 되는 교회 신이 아니라 90%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시민사회연대 또는 그런 데와 같이 네트워킹을 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이 네트워킹은 특히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얘기를 했고 너무나 깊은 문제라 제 자신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걷기자 함께 걷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걷기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UAP에서는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고 왜 가까이 가느냐? 함께 걸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사적인 특성이나 이런 데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념상에 발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제로서 어떻게 함께 걷기를 가난이라는 문제, 가난한 사람과 UAP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벌써 우월적 지위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사도직 문제에 대해서 다룰지 이거는 같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고민해줘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세속주의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는 거고 세속화가 예, 세속화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세큘라리제이션 얘기. 세속화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총장님께서 이 세속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너무 그동안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차원에서 세큘라리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장님도 세큘라리제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동안 이
세큘라라고 할 때 세큘라리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받고 또 얘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세큘러라이제이션 아니에요? 예예예 세큘라리제이션. 먼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지금 KAP 지금 한 것을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제가 이게 이해한 게 맞다면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낸 하나의 말로서 그리고 그것과 계속해서 앞으로 대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현재를 다시 읽고 그 안에서 또 나온 이야기들과 계속 대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게 정말 그게 지금 계속 해온 그 주제와 딱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동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우려라기보다 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민할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9가지의 KAP 주제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모두가 다 감을 잡고 있듯이 그것 자체가 앞으로 한국 예술가 해나가야 할 모든 것을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부잖아요. 그 항목 내용으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큰 틀에서 개인화시켜서 영성화시켜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UAP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다 보면 결국 자기가 하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거나 자기가 하던 일 안에서 UAP의 정신을 산다라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반드시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나눠주신 많은 말씀들이 사실 총원장 신부님의 그 3개의 편지들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편지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리고 또 한국광고에 특별히 하신 말씀도 기존에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 이것을 우리 사도직들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쇄신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어떤 낯선 세계에 이렇게 발을 디디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나를 쇄신하고 영성적인 돌봄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사님이 지난 8월부터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좀 긴급하게 다가오고 체화됐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잠깐 좀 듣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KAP. 그런데 저도 인권연대 일 때문에 이걸 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같았거든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므로. 그러니까 물론 다 이 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항상 잡지가 않은 거예요. 이 뭔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나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전체가 뭐 따라서 하긴 했는데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린 것만큼 저한테 뭐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펙티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인권연대 일 때문에 이걸 좀 보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을 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회원들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JCAP에서 하는 사회사도직 회의를 참석을 했죠. 8월 달에. 그런데 거기에서 4일인가 5일인가 내내 KAP를 죄송합니다. UAP를 다뤄요. UAP를 다루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이게 저 개인의 불찰인데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도 UAP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서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냥 저는 계획을 하나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냥 계획을 만들면 그냥 계획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 이렇게 잘하면 얘기들 다 모아서 만들면 나 그냥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었지
이 UAP 1년 반 동안 그 겪어가는 과정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읽어도 심각하게 안 다가갔고.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가서 이 UAP를 다루는데 이게 이 비잉에 대한 문제로서 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계획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좀 더 관심 있게 그 다음에 또 트레저스 미팅 그 제이캡에서 하는 바로 연달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UAP를 본격적으로 이제 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번에 로마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것도 UAP 달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UAP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그냥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총회 끝나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획들 32차, 33차, 34차, 우리 쪽에서 36차까지 했고 이 UAP가 나올 때 또다시 하나의 이게 4개의 영역이 나왔을 때 그냥 그런 계획으로만 받아들였지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비잉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근본을 흔들어 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한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회원들이 다 JK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부터 이제 UAP 전도사가 돼야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직원 연수 가서도 UAP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양성자들 총회에서도 했고 또 이번에 원장회의 때도 제가 일부러 1시간을 내달라 해가지고 UAP에 대해서 할 거고 또 기획사도지 위원장 새로 뽑혀서 그분한테도 기획사도지 위원들 전체 모아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1시간 내에 UAP를 하겠다 해서 지금 12월 초나 뭐 하여튼 중순이나 말에 한번 모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KAP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UAP를 제대로 각자가 체득하지 않으면 KAP는 단순히 하나의 그냥 또 다른 계획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UAP를 먼저 제가 KAP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게 그런 바탕에서 먼저 UAP를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회심 안에서 쌓는 KAP가 진정 우리를 이 사회에서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예수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바오로 사님께서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하셨듯이 바오로 수사님께서는 족자크레타에서 회심을 하셨는데 이 작은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특히 인권연대 저희 두 분 선생님들 계시죠. 김현주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김현주 선생님 그리고 정다민 선생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진짜 어려운 거라고 하셨죠. 남궁영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